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의 정혜림입니다. 드디어 113 부동산 대책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강남권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하고 불고 있습니다. 강북권은 풍선 효과를 기대했지만 강남권이 꺾이게 된다면 강북권 역시나 가격 하락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함께 조성되고 있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대책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 나가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겠고요. 덩달아 여러분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이 시간 최대한 활용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로 출발하겠습니다. 친절한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사, 부동산 전문가 박태성 대표, 주식회사 태성에셋 대표이사, 신우 종합건설 투자분석 팀장, 리안 종합개발 부동산 투자분석 선입연구원, 각종 부동산 전문 채널 출연까지 박태성 대표는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확실한 해결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명철한 판단력과 분석력으로 새롭고 차별화된 길잡이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박태성 대표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태성에셋의 박태성 전문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역시나 헤드라인 뉴스 계속해서 113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 좀 중심 있게 지켜볼까요? 예, 우선은 뭐 오늘 같으면은 세 번째에 나왔던 그 대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발표는 예상했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그러면 우리 어떤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선 보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결론은 이거죠. 113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네. 113 이 부동산 대책의 이제 가장 큰 핵심은 이겁니다. 실수요자층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양권 시장의 아파트에 워낙 많은 투자자 수요들이 몰렸는데 그로 인한 어떤 과열과 그로 인한 어떤 그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서 지금 시장을 실수요 위주로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최대 골자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발표 자체가 정부에서는 소위 말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고무줄이 이렇게 당겨져 있다가 이제는 좀 놔야 되는 타이밍이 됐고 좀 줄어들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과열되어 있는 지역들의 어떤 지정을 통해서 약간의 그런 부분들, 이게 당겨졌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금 더 가깝게 만들게 느슨하게. 하기 위한 예.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이제 서민층에 대한 어떤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온 것은 뭐 전매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 골자로 나온 부분들인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매의 제한을 길게 가져가거나 입주시까지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는 투자 소유자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로 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뭐 소위 말해서 풍선 효과 아니면 뭐 시장이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뭐 고무줄로 말씀드렸지만 이 고무줄이 얇다면은 조금 당기다가 끊어질 수 있겠지만은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탄탄한 고무줄이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끊어지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11월 3일 이후에 새롭게 이제 분양하는 그런 세대들은 그런 지역들은 이게 적용이 되겠지만은 그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공급이 됐다라고 봤을 땐 네.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신규 아파트의 어떤 분양권을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금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네. 뭐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입을 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라면 크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든지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크게 우려를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 쪽에서도 애써서 살린 부동산 불씨를 이번 대책으로 꺼트리진 않겠죠. 113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는 어쨌든 투기 과열 지정을 좀 잡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모두 접수해 주시죠. 오늘 박태성 대표와 함께 알짜배기 정보들 함께 공유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덜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전문가의 조언일 뿐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에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숙지시켜 드리겠고요. 기다리신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이어지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박태성 대표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덜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해드릴 텐데요. 서울 전화 023424-8393번 활짝 열어두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0번 문자로 넣어주셔도 전문가의 의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또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죠. 첫 번째 전화가 그 사이에 걸려와 있습니다.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참 밝으신데요. 부동산 예. 고민 있으실까요? 예, 저희 광명시의 철산역 근처에 네. 도덕파크 1단지 예.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지금 한 12년 정도 됐어요, 지은 지. 네. 근데 45평이 33평 가격하고 동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45평을 살까 싶은데 네. 어떨까요?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요즘에 40평형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거의 30평형대 가격이랑 비슷해져서 많은 분들이 이쯤이면 좀 넓혀서 가볼까 고민이실 것 같은데 거주하면서 가격도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아파트 살펴볼게요. 박태성 대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이거 지금 거주 겸 투자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설명드릴 건데요. 오르기는 오를 거예요. 약간은 오를 건데 많은 상승을 기대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거주를 좀 중점적으로 놓고 보신다면 넓게 쓸 수 있고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주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은요. 도덕파크 1단지잖아요. 네. 결론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약간의 고지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지대가. 그리고 인근에 이 일대에서는 이제 학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광명 쪽 같으면 학군이 좋은 지역인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뭐 철산역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약간은 열세예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지금 거의 이제 40평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또 40평대 같으면은 지금 시세가 대략 한 뭐 5억 선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지금 5억 선 정도 하는데 거의 30평대와 가격은 비슷해요. 근데 제가 왜 이게 지금 가격이 되게 저렴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저렴해서 보신 것 같은데 좀 많이 안 오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광명이라는 자리는요. 색깔이 딱 뚜렷해요. 딱 하나예요. 광명의 색깔은 소형입니다. 소형. 작은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작은 아파트를 많이 찾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대형의 수요자층이 두터우면은 아무래도 향후에 내가 이거를 팔았을 때 쉽게 팔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찾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황금성이라고 하죠. 쉽게 나중에 내가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평형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을 대부분 많이 찾게 되고요. 거의 이제 거래량 그래프 보면 거의 소형은 저 위에 있다면 대형은 거의 한 10몇 년간 바닥권에서 놀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까 만약에 이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다면은 또 매수 의견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거든요. 그만큼 소형이 강세인 지역이다 보니까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인근에 그래도 지금 위쪽으로 보면은 뭐 재개발을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어요. 이주 수요들이 나올 건데 그 이주 수요들이 나오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0평대를 먼저 찾아요. 20평대를 먼저 찾는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주비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뭐 대형을 넘어올 수 있으신 분들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지금 현재 뭐 그 전세 가격 수준으로 봤을 때는 한 4억 수준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인근에 특별한 개발 호재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전세가가 올라가서 매매가랑 붙어주고
매매가 5억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매매가를 밀어 올려야 되는데 이게 인근하고 비교했을 때 입지적인 부분 아까 제가 좀 고지대에 있다라는 거하고 학군이 조금 떨어지는데 지금 현재 전세가 4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저 밑으로 내려가면 소화동 있잖아요. 네. 소화동에 있는 얘보다 연식이 거의 뭐 한 8, 9년 정도 짧은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전세가 4억 수준밖에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광명 자체는 대형 평형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힘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수요자층이 얇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가긴 어렵고요. 만약에 구입하신다면 목표가는 4억대 중반까지는, 5억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한 4억대 중반까지는 가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이라면은 지금 많이 붙는 건 아니에요. 아마 지금 시세가 5억 선이면 많이 올라붙어도 5천만 원 이상은 못 버틸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인근에 있는 20평대 신규 아파트도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까지는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이상 올라가기에는 수요자층이 워낙 얇다 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주 목적을 좀 중점으로 놓고 보시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해도 나중에 황금성이 또 중요하니까요. 이 지역에는 소형 평형대가 대세라고 하니까 한 번쯤은 또 차분하게 고민해 보시는 시간 갖고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 문자로도 넣어주시죠. 박태성 대표 직접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갖고 전화 주셨지요? 상계동 한양아파트 예. 저기 매도 시점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한양 아파트 지금 몇 평대 보유 중에 계신가요? 네, 32평이요. 32평형대. 왜 좀 매도를 고려하고 계세요? 네네, 매도. 여기 살고 계세요? 아니면 임대 놓고 계세요? 전세 놓고 있거든요. 전세 놓고 계시니까 투자용으로 보고 있는데 매도 타이밍 저희가 발빠르게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는 지금 뭐 재건축 기대 때문에 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창동 차전기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떤 창동역 역세권 개발 네, 되는 거 역세권 기다리고 계세요? 개발이요. 네. 그거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장기로 가져가신다면은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가져가셔도 되는데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오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들은 시간은 돈 주고 못 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하시고 갈아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유를 잘 들어보세요. 예. 자, 우선 보겠습니다. 이제 한양 아파트인데요. 네. 이제 한양 아파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노원역 역세권하고 거리는 조금 있어요. 네. 네, 거리는 조금 있고 지금 30평대라고 그러셨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재건축 사업성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 이 30평대, 31평 뭐 이런 것들이 지분이 한 14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되게 애매한 거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중층 재건축의 지분율, 재건축하게 되면 지분율이 마지노선이 50%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돼야 사업성이 나오네 마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조금 적어요. 이 상태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분담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얘가 시세가 한 4억대 한 초반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다가 요 지분율 대략 계산해서 추가 분담금은 이게 뭐 제 기준이지만 만약 계산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억대 한 2억 선 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아요. 1억 후반에서 2억 정도.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6억이요. 그렇죠. 6억이 좀 넘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일대의 저 위쪽에 뭐 중계동에 있는 요 인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들, 연식이 짧은 것들이 없다 보니까 네. 뭐 중계동에 있는 퍼스트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런 것들이 5억대 한 초중반 선에서 30평대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 입지라면 제가 봤을 때 6억은 갈 것 같아요. 네. 신규 아파트를 지면. 근데 이미 들어간 돈이 6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성은 남는 게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재건축은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본다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전세가 올라서 매매가 오르는 걸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가격이 조금이라도 올려주면 좋은데 이게 옆으로 좀 보합세로 갈 것 같거든요. 계속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시간을 버리는 게 되잖아요.
시간은 돈 주고 못 사니까. 왜냐하면 자 볼게요. 조금 넓혀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상계주공 7단지 있죠. 네. 얘네들도 전세가 한 3억대까지 가요. 지금 얘도 3억대인데 그죠? 전세 얼마 넣고 계세요? 3억 2,500이요. 3억 2,500. 그 얘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 얘는 어떤 색깔이냐면 노원역에 상권 바로 붙어 있고 바로 역세권이란 말입니다. 이런 아파트들 연식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전세가 3억이고요. 저 밑에 있는 중계역 이런 데에 있는 기존 아파트 바로 붙어 있는 초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도 전세가 3억대 초반이에요. 그렇다면 그 지금 한양 아파트는 역세권 색깔은 아니죠. 완전 역세권 색깔은 아니근데 전세는 비슷하고 그렇다면 아예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은행 사거리에 있는 어떤 학군이 좋은 그런 색깔도 지금 생각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오려면은 얘가 나가는 이 차량 기지가 나가는 것만 지금 2020년도에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가면 끝나느냐 아니라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 계획 세우고 짓는 것까지 다 합치면 시간이 더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안 오르고 옆으로 횡보할 그 부동산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네. 차라리 갈아타셨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은요. 이 중계동 학원가 쪽으로 차라리 들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중계동 학원가 쪽으로. 학원가 쪽으로 들어오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요 사거리에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올 거예요. 요런 호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전세랑 매매가 좀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여기 중계동에 뭐 중계 8단지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단일 평형이지만 매매가랑 전세가가 한 5천만 원 선에서 붙어 있어요. 미만으로. 그럼 향후에 요 학원가의 프리미엄과 역세권이 되는 프리미엄을 같이 따진다면 이런 걸로 갈아타 보시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2억대 중반 하는데 전세가 한 2억 정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갖고 계신 걸 매도하시고 잠깐 갈아타셔서 이런 호재를 같이 동북선 경전철 호재를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든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갖고 계셔도 많이 상승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고 매도를 검토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계한 씨는 어떤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하계동 쪽에는 특별하게 크게 어떤 호재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원 쪽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그 창동 역세권 개발 계획하고 이런 동북선 경전철하고 이런 호재밖에 없으니까요. 기왕이면 약간 호재가 있는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대비로 봤을 때 투자 기간에 비해서 상승률이 높지 않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갈아타기를 추천해 주셨고요. 그 지역 또 골라주셨으니까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는 물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매수 전에 전화 주시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여전히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바로 수화기 들어서 전화 걸어주시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 역시나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강서구에 있는 우성아파트요. 네. 그거 1년 정도 됐거든요. 지금 산 지가. 예. 그래서 지금 그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건축 그것도 조금 보고 샀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 1년 되셨는데 재건축도 네. 함께 바라보고 좀 투자성으로 구입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성 대표 바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우성 아파트가 이름이 비슷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역에 붙은 겁니까? 가양역에 있는 우성아파트요. 가양역에 붙어 있는 우성 아파트. 예, 알겠습니다. 30평대요, 단일 평형대죠? 네네. 재건축을 기대하고 구입하신 거예요? 그것도 없잖아 보고 했어요. 작년에. 1년 전에. 그럼 요거에 대한 그 재건축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겁니까? 네네. 예,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얘 재건축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고. 기대를 아예 안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속이 편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얘는 네. 어떻게 보면 쉬워요. 이거 구입하실 때요. 네. 혹시 지분을 확인하시고 구입하셨습니까? 아니요. 확인 안 했어요. 그걸 확인해 보셨으면 재건축에 대한 문의는 안 주셨을 텐데. 네. 자, 이게 30평형대 기준으로요. 지분이 한 11평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얘 지금 시세 얼마예요? 지금 한 호가는 5억 3억까지 가고 한 5억 천 정도 실거래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최하 5억 보고요.
네. 자, 지분이 11평이란 말이에요. 네. 자, 계산해 볼게요. 이거를 무상지분율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 내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형대를 다 빼고 31평 똑같이 받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지분율이 낮으면은요. 네. 얘 추가 분담금 제가 봤을 때는 2억대 후반에서 거의 3억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더 해보세요. 8억이 넘네요. 얼마예요? 앞에가 8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저기 마곡 안으로 가봅시다. 마곡 안에 있는 뭐 엠벨리 새로 진 것들 아파트들이 비싼 게 8억 하죠. 네. 그죠? 근데 얘는 단지가 요만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여기 안에 붙어 있고 이 가양역에 지금 현재 뭐 그 서부 뭐 광역철도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이런 호재가 있다고 하지만 자, 지금 계산만 해봐도 8억이면 남는 게 없어요. 네. 근데 추가 분담금 이거를 감당해낼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그러려면 감당해내려면 이걸 줄이려면은 세대수라도 많아서 사람이 많아서 좀 나눠내면 좀 덜 내겠는데 예. 이거 부담돼서 이거 하겠습니까? 네.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사실 때 재건축을 기대하려면 우선 지분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땅이 몇 종인지도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따져야 되는데 얘는 용적률을 거의 다 쓴 거예요, 결론은. 연식만 네. 보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은 연합만 도래하면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것들을 따져야 되고 분양성도 따져야 되고 분양성은 좋아요. 근데 추가 분담금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8억이라는 돈이면 인근에 있는 대단지를 갈 수 있는 자금이고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네. 네. 예, 그래서 재건축 기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요 일대에서 역세권에 있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네. 거의 정고점 수준이 지금 한 5억 선이었거든요. 근데 네. 호가는 이걸 뚫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가 수준에서 정리가 가능하시다면 정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최종 네. 목표는 5억대 중반 이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재건축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속이 편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재건축을 보고 투자하셨는데 따져볼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또 전문가의 시선이 필요한데요. 다음번 투자 시에는 저에게 미리 전화 주시죠. 안전진단 받아보고 훌륭하게 또 재건축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만나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계속해서 열어두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도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는데 문자로 들어온 여러분들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하단에 여러분들의 문자창이 열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자 6123번 문자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벽산 5단지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파시면 그때부터 오를 겁니다. 지금 팔지 마시고요. 그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강남 쪽에서 임차 수요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가격이 서울에서 거의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은 들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많이 오를 자리는 아닙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시세가 오르는 지역이니까 목표가는 한 3억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는 예. 좀 뚝심 있게 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팔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9012번님 문자 볼게요. 도원동 삼성레미안 20평대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추격 매수의 느낌이 강하고요. 정급점이 거의 5억 수준인데 지금 5억 수준을 뚫어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 목적으로는 추격 매수 느낌이 강하니까 매수는 반대 의견 드릴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1880번님 송파구 쪽으로 가볼까요? 리센츠 30평대 거주 목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뭐 한강 조망 나오고 좋죠. 근데 투자도 가격적인 있으시대요. 부분은 옆에 잠실주공 5단지 이런 것들이 예. 확 뜨면서 같이 좀 올라가면 그런 경향이 있고요. 차라리 실거주에 투자를 같이 하시려면 인근에 있는 파크리오 정도가 좀 더 저렴하니까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보신다면 파크리오 쪽에서 좀 좋은, 그래서 좀 조망이 좀 확보되는 사이 조망이라도 나오는 것으로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추천드리도록 파크리오 하겠습니다. 로얄층이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이셨고요. 7717번님. 광운대역 인근의 연립주택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거 어떤지 여쭤보셨는데요. 광운대역도 GTX 개통 호재가 있긴 하지만 기왕 GTX 개통 호재를 보실 거면은요, 차라리 좀 더 밑으로 내려오셔서 GTX의 환승 역세권으로 이제 탈바꿈할 그런 청량역 일대가 차라리 좀 더 나아 보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도심부라든지 강남으로 한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승 역세권이니까 광운대역보다는 차라리 청량역 일대가 조금 더 투자적인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차선의 선택이니까 투자 전에 유의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3110번님 문자도 볼게요.
소래포구 인근의 이거 상가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소래포구 인근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층 상가를 빼고 나머지들은 비어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내국인 관광객들이 꽤 이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상가를 보실 거면 차라리 중심부로 들어오시거나요. 아니면 금리가 더 올라갔을 때 좀 저렴한 상가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금이 많이 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뭐 동대문 일대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뭐 동대문 일대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100만 명씩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로 해서 상가를 보시는 것이 차라리 좀 낫지 않나. 이거는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으로 좀 다시 투자 대안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710번님은 성수동 쪽이 궁금하시대요. 예, 성수동 인근의 지금 다세대 주택에 대한 향후 전망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지금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수동은 워낙 지금 핫한 자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뭐 들어오면서 상권을 먹으려고 하는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중공업 지역 개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하시고 가시화되는 타이밍까지는 더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고유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화 시청자분이 재건축에 대해서 별다른 투자 효과를 못 보겠다는 답변해 주셨는데 이 지역은 또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1450번님은 여의도 쪽 궁금하시다고 문의 주셨는데요. 여의도 시범 말씀하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초로 그 신탁으로 함께 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가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의도가 그렇게 비싼 수준은 아니거든요. 위로 봤을 때 동부이촌동이나 반포동에 비했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하시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가셔서 재건축에 대한 예. 어떤 프리미엄을 조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맨 밑에 문자 하나 더 볼까요? 4484번님. 사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요. 요거는 도림천 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주 목적으로 괜찮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들은 있지만 중공업 지역 개발이 같이 되면서 그 정비구역이 탄력을 받게 되면 인근의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들도 좀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요. 지금은 거주 목적이라면 투자 겸해서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 네. 그런 투자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문자 상담 계속해서 이어드리겠고요. 저희 제한된 시간에 시청자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또 만나뵐 수 있는 기회 창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성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이 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일정 지켜드릴게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함께 풀어나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대1 맞춤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상담 전화번호와 같습니다. 023424-8393번.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주셔야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겠고요. 선착순으로 10명만 모신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전화로 예약 잡아주시죠. 네,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 안에 시청자 여러분 만나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층 상담을 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상담 꼭 참석해 보시면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혹은 내 집 마련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1대1로 상담 받아보는 것도 무료니까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여전히 열어두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 문자로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청자 연결이 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전화 연결 잘 안녕하세요. 되셨고요. 오늘 어떤 네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이번에 네. 마포 한강 아이파크를 분양받았어요. 아이파크. 30평대. 예. 네. 그래서 거기 그 전망도 좀 알고 네. 싶고요. 제가 예. 잘 받았는지 그것도 또 전문가님한테 알겠습니다. 견해도 좀 듣고 싶고요. 예. 이거를 입주 때까지 갖고 가는 게 입주하는 게 난지 네. 아니면은 그 분양권으로 매도해서 매도해야 다른 되는지. 데다 투자하는 게 난지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한테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실거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투자형으로 아니 우선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어요. 실거주 네. 생각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우선 분양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파트 전망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펴볼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우선은 당첨되신 건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평형대? 30평대요. 30평대. 얼마에 받으셨어요?
이게 제가 저기 한강 보이는 뷰가 아니라서요. 네네. 7억 한 2천 정도. 예. 7억 2천 정도. 네네. 예, 이거를 거주하실 목적도 있으신 거고. 네네. 예, 가서 보니까 한강이 네. 바로 옆에 있어서요. 네네. 입지는 좋더라고요. 입지 좋죠. 그래서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거주 목적으로 가신다면은 약간의 프리미엄은 더 붙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조망일 것 같습니다. 네, 조망이 안 나온다면 많은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근데 자제분이 혹시 뭐 교육이 지금 끝나셨습니까? 네. 교육이 끝나셨고, 그렇다면은 실거주 목적으로 좀 더 추천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마포 지금 한강에 있는 요 아파트는 망원 주택 재건축해서 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한강이 보이는 조망권이 확보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분양권을 30평대 기준으로 7억대 초반 정도에 받으셨는데, 자, 이 가격대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일대에 비해서 마포구 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비싼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마포권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8억 선이라는 금액을 이제 받쳐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안착하고 있어요. 예. 30평대가. 근데 지금 현재 30평대가 분양가가 7억대 초반이면 뭐 조망이 안 나온다면 약간 저층일 것 같은데 몇 층이세요? 예, 5층이에요. 5층이시고. 네네. 그러니까 조망권이 안 나오는 건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조망권이 나온다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조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7억대 초반 정도라면 저는 그 가격적인 부분들에서는 그런 메리트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얘가 만약에 조망이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는 8억대 중후반까지는 그냥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저쪽 편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요. 네네. 요쪽에 조금 지도를 넓게 보면 요쪽에 상수역 있거든요. 네. 요 상수역에 있는 이런 리베뉴 같은 경우들도 요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그 조망이 나오는 것들은 8억대 뭐 중후반해요. 이거 신규 아파트는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조망권이 나온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얘네들은 시민공원이 없거든요, 인근에. 네. 근데 지금 이제 받으신 거는 바로 앞에 시민공원이 있고 바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도보로 뭐 홍대 상권이라든지 합정역 상권 같은 경우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게 봤을 때는 7억대 초반이라는 금액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마포권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격이 이제 뭐 많이 비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조망이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학군을 제가 여쭤봤던 이유가 학군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인근에 초등학교가 2개밖에 없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자제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이주를 나가야 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예, 왜냐하면 이 인근에는 학군이 조금 떨어져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꼭 자제분들이 교육이 끝나는지 여쭤본 거고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바로 그 한강공원을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합정동의 어떤 인프라라든지 홍대 인프라까지도 소위 말해서 도보로 다 접근이 가능하고 뭐 이 정도라고 한다면 가격적인 부분들 인근의 마포구 베이스보다도 좀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저층이라 그런다면 7억대 중반까지는 그냥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이상 올라가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강 조망 나오는 것들하고 가격적인 격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거주지로는 괜찮지만 그렇죠. 투자 지역으로는 좀 아니다. 투자 지역으로는 많이 상승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7억대 중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고 7억대 초반 정도 분양가가 과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이런 부분들로 해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성향이 강하시다면 7억대 중반선에서는 던지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대표님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근데 다음 또 시청자님 또 연결해드려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1대1 무료 상담 알겠습니다. 신청하셔서 상담 네네,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우선 거주 쪽에 좀 포커스가 집중이 돼 있는지 투자에 포커스가 집중이 돼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신층 상담 원하시면 1대1 무료 상담 신청해 보시면서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저기 그 남양주 다산 신도시 네. 금강 펜티움 2차를 분양 받았는데 예, 분양 받으셨고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한강은 보이는 건데 네. 그거를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양권 당첨은 축하드리겠고요. 몇 평대 당첨이 되셨죠? 33평. 33평형대 이 아파트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성 대표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강 조망 나오는 걸로 되셨어요? 예,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축하를 많이 드리는데, 네. 제가 이거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투자적인 측면으로는 한강 조망 나오기 때문에 약간은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있고요. 다만 상승은 좀 더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용을 알고 들어가는 거고 모르고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니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은 지도를 좀 넓게 보죠. 지금 이제 분양 받으신 게 이쪽 편이죠? 예,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한강이 보이는 라인이 일부 있는, 그렇게 분양을 한 건데,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어요? 4억 한 2천 정도 받았어요. 4억 2천 수준. 자,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약간은 좀 프리미엄이 한강이 보이는 그런 층의 뭐 라인이라면은 조금 더 붙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른 거보다 지금 받으신 지역은 이 다산 신도시 중에서, 진건지구가 있고 지금지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지구는 그 진건지구보다는 분양가 스타트가 조금 세요. 그러니까 얘는 진건은 시작할 때 3억대 한 중반에서 중후반 정도에서 분양을 시작해서 지금 피가 붙어서 4억대 초반 하거든요. 근데 얘는 스타트가 4억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양 가격은 예전보다 다산이 예전에 유명했던 것이 분양가가 좀 저렴한데 30평대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면서 이렇게 피가 붙은 건데 이 스타트가 조금 세긴 해요. 근데 조망이 나오신다면 한강이 보이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보유를 더 하셔서 피가 좀 더 붙는 거를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망이 안 나온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얘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좀 넓게 보고 판단을 해본다면 조금 더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지금하고 진건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조망이 나오는 대신에 얘는 교통이 불편해요. 근데 진건은 밑에서 올라오면서 토평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와서 8호선이 연장이 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얘는 이제 확보가 된 것이고 토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평동도 8호선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지구만 교통에서 사각지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얘네들이 그럼 시세가 얼마냐? 얘도 4억 초반이고요. 요 토평동은 신규 아파트는 없어요. 기존 아파트지만 워낙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얘도 30평대 기준으로 4억 초반이고요. 4억 초반이고 저 구리 쪽에 있는 뭐 요런 신규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4억대 초반 정도에서 시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편이든 남측 편이든 서측 편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교통 편의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4억 초반 선이고요. 위로 좀 더 올라가면은 별내죠. 별내는 교통 편의성하고 워낙 좀 그 먼저 지어진 거지만 대형 평수들이 많다 보니까 4억대 중후반 정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구 같은 경우는 교통 편의성이 열세이다 보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이 수택이라든지 진건이라든지 별내가 올라간 후에 그 다음에 지금 지구가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주 측면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까지 나가는데 다 2km 이상씩 걸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인근에 포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시세 상승을 하고 나서 격차가 벌어지면 얘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부분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재는 있어요. 인근에 뭐 행정타운이라든지 청사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런 수요자층이 이 일대에 공급되는 물량을 100% 소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실수요청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교통 편의성이 비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시세 상승이 들어오는 흐름이 좀 늦을 거라는 거.
요걸 알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조망이 나온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424-8393번 계속해서 열어두겠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샵 8289번으로 문자로 넣어주셔도 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다음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까요? 네, 마포역 주변에 네. 쌍용 아파트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는 좀 5분 거리 정도 되는데요. 네. 현재 거기에 40평형대를 네. 30평형대나 40평형대를 네. 매수해도 괜찮은가? 네. 알겠습니다. 우선 관심 있게 지켜본 평형대가 40평형대인데 네네네. 거주하실 거예요? 아니면 임대를 놓으실 거예요? 거주 플러스 네. 거주 플러스 투자 목적이죠. 알겠습니다. 거주하면서 가격도 올랐으면 덩달아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데요. 과연 그 기대감에 충족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태성 대표 만나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 40평대 보신다고 그러셨죠?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얘는 거주 겸 투자라면은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랑은 답이 틀리죠? 그러네요. 네, 같은 대형인데. 자,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네. 네. 자, 볼게요. 마포 쌍용 아파트는 지금 이제 한강 조망도 좀 가능하고요. 네. 마포역에서도 멀지 않습니다. 네. 네. 예, 괜찮아요. 네. 근데 대형 평형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 조망이 약간 사이 조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면부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들은 아닌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거는 찬성 의견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네. 자, 얘는 대형인데 40평대인데 왜 찬성하느냐?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중형 평형대가 5억대 한 중반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 40평대가 6억 선밖에 안 해요. 6억 중반. 그건 호가고요. 네, 네, 네. 예, 거의 이제 실거래가 기준은 한 6억 정도 기준인데 네. 한 5천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 네. 중형 평형하고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우선 저렴한데 이걸 베이스로 깔고 뭐냐? 얘는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대형이 바닥권에서 맴도는 게 아니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프가. 네. 그러니까 그거의 얘기는 황금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지금 6억선인데 네. 저 위쪽 공덕 쪽에 보면 뭐 삼성 아파트, 뭐 1차 공덕 삼성 1차 이런 거 거의 그것도 뭐 9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죠. 그런 거 30평대가 얼마예요? 6억대 중후반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 6억대 중후반이라는 가격이면 얘를 사고 돈이 남는단 말입니다. 네. 네. 그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2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신규 아파트 20평대 같으면은 이게 시세가 이 정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기존 아파트긴 하지만 40평대가 네.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보다도 저렴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상승되고 있고 황금성이 생기고 있다면 사도 되죠. 근데 밑에서 중요한 게 30평대가 많이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30평대가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평대를 올려야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좀 더 30평대가 힘을 내서 붙여져 버리면 대형은 올라갈 거랍니다. 올라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거래량이 생기고 중형이 붙어주고 입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신규 아파트 대비했을 때 이 정도 가격이라면 네. 사셔도 되고요. 네. 다만 얘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군적인 부분에서는 좀 열세예요. 요 초등학교 네. 하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려면 이사를 나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승되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좀 부딪힐 겁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6억대 중후반까지 이게 정고점이에요. 네. 정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거주 겸해서 투자 목적으로 해서 같이 사신다면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겠고요. 네. 다만 7억선까지 가기에는 이제 입지적인 부분들하고 여건을 따진다면 그 정도에서는 저항을 맞을 거니까 7억대 중반, 중후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요. 네. 차라리 네. 이제 투자형 거주라면 네, 어머님 차라리 저희가 그렇군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다음 시청자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1대1 무료 상담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많은 문자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여러분 문자로 아까 보내주신 내용 포함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2880번님 흑석동이 좀 궁금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실까요? 요거는 재건축 목적으로 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힘듭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다 썼고요. 네. 옆에 한강현대나 명수현대 같은 경우는 이미 용적률을 다 쓴 거기 때문에 재건축 목적으로 연한이 도래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고 재건축 투자 목적으로는 반대 의견 네, 드리도록 용적률을 하겠습니다. 다 썼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 메리트가 없다라는 말씀이셨고요. 5786번님도 볼게요. 강서구 일대 갭 투자 아파트 추천 말씀하셨는데 강서구 일대는요. 지금 갭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매매랑 전세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전세가 올라가면 매매를 그렇죠. 밀어올리는 이런 게 갭 투자인데 지금 거의 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작은 평들도 1억 이상 이렇게 더 벌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곡의 어떤 입주의 어떤 기대감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갭 투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강남 쪽 가볼게요. 4217번님. 삼성동 한의 아파트 투자 목적 매수 어떠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게요. 역하고 가까운 건 좋습니다만은 좀 작은 나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분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또 방 3개 구조인데 가격이 거의 8억 선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라면 차라리 그 선릉공원 일대에 있는 빌라형 고급 빌라형 아파트 이런 걸로 해서 방 4개 구조도 한 8억 선 이하로 구입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8390번님도 볼게요. 양재동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매도 시점 여쭤봤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그 개포주공 1단지가 이주하는 그 타이밍까지는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가시는 게 맞고 개포주공 1단지 이주가 나오는 그 타이밍이 되면 거의 5천 세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주역도 이주 수요가 많아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4985번님, 이수역 인근이요. 이거는 지금 매도 시점 문의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배 5구역 이주 나올 때까지는 네. 기다리셔야 되니까요. 이거는 뭐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주 나올 때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8260번님, 목동 쪽으로 이번엔 가볼까요? 목동 14단지를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문의하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재건축의 기대감으로 보시기보다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학군 때문에 가는 상황이지만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네. 차라리 색깔을 아까 그 양재동처럼 어떤 이주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색깔로 아파트를 찾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차라리 저 갈산 도시개발구역 인근에 있는 좀 단지가 큰 우성 2차 뭐 이런 걸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거의 절반 가격 수준이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신다면 조금 더 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상 시간이 다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추가적인 상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박태성 대표가 1:1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 번호와 같습니다. 023424-8393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하신다면 1:1로 또 추가적인 심층 상담이 가능하시니까요. 여건 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참여해 보시면서 박태성 얼굴도 직접 만나보고 그리고 투자 지역까지 함께 물색해 보시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의 마지막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좀 더 알찬 내용 담아서 화요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